한 2400년 전쯤요, 모든 게 무너지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노인이 남긴 5천자짜리 짧은 글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건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걸 꿰뚫는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도덕경의 첫 구절이자 가장 유명한 선언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아니, 대체 도가 뭐길래 우리가 그걸 딱 규정하고 말로 내뱉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진짜가 아니게 된다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야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열어볼 지혜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먼저 이 글이 쓰인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던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더 강한 힘,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땅을 가지려고 끝도 없이 싸우던 피로 물든 세상이었죠. 모두가 어떻게든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발부둥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광기의 한가운데서 노자라는 현명한 노인이 아주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꿰차는 대신에 그냥 모든 걸 등지고 소 한 마리 타고 서쪽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어쩌면 이게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떠나려던 노인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를 남기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노자가 국경을 넘으려고 한 관문에 도착했을 때 윤이라는 관리가 그를 딱 알아보고 붙잡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후세를 위해 지혜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노자는 며칠에 걸쳐서 81장, 약 5천자로 된 짧은 글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책이 탄생하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노자라는 인물이 과연 실존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명의 천재가 쓴 글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쌓여서 완성된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기원전 300년경 대나무에 쓰인 곽점초간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우리가 알던 도덕경이 사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텍스트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책은 뭐랄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해온 셈입니다. 그럼 이 책의 핵심 개념인 도는 대체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도는 우주 만물을 낳고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흐름이자 근원적인 원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잖아요. 도 역시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보이지도 않는 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 노자는 이 거대한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 바로 물을 가져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물이었을까요? 한번 물의 속성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스스로를 높이는 법이 없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겸손함, 또 모든 생명을 키워주면서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관용,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는 유연함, 그리고 당장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엔 그 단단한 바위마저 뚫어버리는 부드러운 힘까지. 노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욕심이나 억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도가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의 지혜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이게 흔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물이 그냥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무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 물, 그리고 무의. 이 개념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왜 노자의 지혜가 그토록 혁명적이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었는지 그 역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혼란을 끝내려면 더 엄격한 규칙, 예를 들어 공자의 예법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모두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외칠 때였습니다. 근데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질서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자연의 방식, 즉 무위를 따를 때 저절로 찾아온다고 말이죠. 세상이 전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할 때 혼자서 왼쪽을 가리킨 셈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바로 이런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그냥 깨부숴버리죠. 진짜 아는 사람은 떠벌리지 않고 막 떠벌리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거다. 그리고 힘에 대한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부드러움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강함을 이긴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죠. 완벽하게 고든 건 오히려 굽어 보이고 최고의 솜씨는 어딘가 어설퍼 보인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전부 뒤집어 엎는 것.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따르는 것에서 진짜 힘과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도덕경이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역설의 지혜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노자의 가르침이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의 지혜로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하들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미니멀리즘,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챙김 같은 심리치료 기법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태 철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노자의 지혜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 자신도 이 철학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죠. 5000자의 지혜를 남긴 뒤에 그는 자기 이름이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을 다 이루었으면 미련 없이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도덕경은 2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더 강해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 자유로워지려고 그렇게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한번 놓아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비워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도를 따르는 삶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